여기에 있는 안녕하십니까,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저희 에너지홀릭스는 포톤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포톤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제가 아는 것 중에 한 100분의 1 정도를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한 100분의 99%를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채널명이 에너지홀릭스인데 이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가 포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레이저나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리컬 커런트랄지 고주파랄지 초음파랄지 이런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사이사이에 좀 드리면서 섞어서 가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좀 포톤만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그러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몇 번 동안은 일렉트리컬 커런트 중에 이제 고주파와 관련된 말씀을 몇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뭐 한국말로는 다 저항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류 전류에서의 저항값 보시는 것처럼 임페던스 값에 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려야 앞으로 저랑 고주파 이야기를 또 하실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페던스 값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약간 철학적인 질문으로부터 어떤 생물학적 질문까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을 이루는 요소가 뭐 정신이다, 뭐 육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부분부터 생물학적인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데, 저는 바이올로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사람의 컴포지션, 그 구성하고 있는 것들 한번 표현을 한번 해드리고, 그것 중에서 왜 전류가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휴먼 비잉의 그 구성 요소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 뭐 답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바이올로지를 하고 있는 제 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최소 단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동의하는.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첫 번째는 물이죠.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이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죠. 사람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천문학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외계에 있는 그 여러 행성들 중에 물이 존재할 만한 행성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의 그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외계 천체에 천문학 하시는 분들이 물이 있을 만한 행성을 막 찾잖아요. 그 이유는 생명체가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막 찾아서 헤매죠. 뭐 목성에 위성인 뭐 타이탄인가 뭐 그런데 뭐 물이 있다, 뭐 빙하 아래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막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은 물로 구성되어 있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사람을 구성하는 것 중에 다 단백질이죠. 예를 들면 예컨대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DNA라는 거에서 뭐 RNA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뭐 펩타이드를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미노 애시드에서 이제 프로테인으로 가는데
뭐 혹자는 DNA다, 혹자는 뭐 프로테인이다 말이 많을 수는 있지만 최종 결과물은 어쨌든 사람에게는 프로테인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몸은 전부 다 프로테인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 피부에서도 뭐 콜라겐, 엘라스틴 뭐 이런 거 전부 다 프로테인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 두 번째는 프로테인,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바이올로직한 컴포지션 세 번째 컴포넌트는 제가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Electrical Circuit입니다. 전류죠, 전류. 그래서 사람을 이루는 세 번째 컴포넌트는 전류입니다. 전류가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죠. 단백질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우리 몸에서는 사실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예컨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뭐 침대에서 멋있게 생긴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클리어라는 걸 외치고 이렇게 심세동기라 그러죠. 예. 심세동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심세동기로 이렇게 탁 치면은 클리어 한 다음에 땅 치면은 막 안 뛰고 있던 심장이 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카디오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일반인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셔가지고 이걸 왜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들이야 뭐 카디오 버전 다 알지만 우리가 심장을 살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카디오 버전 심폐소생술 하는 이 심재세동기 뭐 이렇게 말하죠. 예, 그 아이는 DC 카디오 버전. DC라는 거는 다이렉트 커런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류입니다. 우리가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DC 카디오 버전을 해서 살리죠. 무슨 말이냐면 직류 전류를 통하게 해서 심장을 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직류 전류가 흐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교류 전류가 흐르는데 심장만 유일하게 방향성을 가져서 아시는 것처럼 심방에서 심실로 특정 부위에서 특정 부위로 전류가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하죠. 이게 전파되죠. 이렇게.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는 직류 전류가 흐르는 곳이 심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류 전류가 흐르고요. 우리 교류 전류를 영어로는 AC, Alternating Curr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무슨 한강에 있는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전기를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스튜디오 공간에 저 콜센트에 플러그를 꼽게 되면 전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 장치에. 그거 전부 다 교류 전류죠. 대한민국은 전격 전압, 전격 전류 헤르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0에서 220, 주로 240까지로 되어 있고 220볼트에다가 60Hz를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1초에 60번 전하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를 쓰고 있죠. 직류 전류는 이렇게 심장을 살릴 때 쓰는 DC 카디오 버전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건전지를 혓바닥에 이렇게 두 개 돼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찌릿찌릿하잖아요. 이게 이제 직류 전류가 흘러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피부과 영역에서는 유셀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저는 뭐 여기 상품명을 아예 제가 대놓고 말씀드린 이유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뭐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유셀이라는 장비가 직류 전류를 이용한 장비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직류 전류는 어떤 에너지값도 에너지값이지만 직류 전류 자체가 우리 사람을 괴롭히죠. 그래서 전기 고문할 때 쓰는 건 교류 전류가 아니라 직류 전류입니다. 물론 교류 전류로도 괴롭힐 수 있지만 직류 전류를 이렇게 갖다 대면 아프죠. 그래서 생각나는 거 다 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직류 전류를 의료기기로 쓰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유셀이라는 애는 어떻게 했냐면 그라운드 패치, 붙이는 패치를 전기장판처럼 크게 만들었죠. 그래갖고 침대에다가 전류가 빠져나가는 공간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여기 직류로 주는 쪽은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하는 쪽은 조그맣고 단위 면적이 나가는 쪽은 엄청나게 크니까 별로 안 아프죠. 거의 안 아파요. 그래서 유셀은 그런 걸 이용한 직류 전류를 이용한 의료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에 있어서의 세 번째 중요했던 컴포넌트 일렉트리컬 서큐트를 사람에게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임페던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